친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는 안 받았지만 그래도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 안 오니까 조금 서운하긴 했는데 근데 그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그래도 나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친구가 전화해줬으니까 제가 바로 심야버스를 예매해서 대구에 3시인가 4시에 도착해 새벽. 근데 이제 다 자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올드스쿨 집안이니까 24시간이었거든요. 24시간. 계속 주무시는 분이 교대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매였는데 그럼 이제 남자가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밖에 안 계시니까 교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집안 자체가 아마 자매가 많은 집안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로 이모, 부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이모, 고모 이런 식으로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상주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말고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딱 갔는데 다 깜깜해. 그죠. 그 시간대가. 그래서 제가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저도 그날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겠다. 무궁화호는 예매해놨거든요. 5시 반인가 6시 반 예매를 해놔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부스럭부스럭거리니까 이모가 계셨어. 그래서 저 그냥 인사만 드리고 가야겠다. 누구누구 친구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불을 다 켜셔가지고 야, 네 친구 왔다고 해서 제가 얼떨결에 아버지랑도 인사를 하고 그때는 20대고 장례식을 가본 적이 잘 없으니까 아빠 따라 가본 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인사를 다 드리고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돈을 제 주머니에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 미안한데 내가 혹시 은행으로 보내줘야겠다. 내가 들고 왔다. 그때 저는 KTX도 비싸서 무궁화를 탔던 시절이라 그때는 기차 자체가 KTX가 조금 늦게 출발해가지고 제일 빠른 거 탄다고 무궁화도 탔고 이래서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 이제 시간을 좀 애매하게 알려주더라고요. 12시 이럴 때나 아니면은 막 밤늦게 저녁 7시 이럴 때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은 내일밖에 없거든요. 발인 빼면은. 그러면 이제 다 급하게 내려가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발인 얘기하니까 20대 때 또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단어가 어렵죠 조금. 그 뭐지? 정말 그 장례식을 간 적이 없으니까 20대 초반에 이제 같은 음악하는 동료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제 왔는지 문자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너무 옛날 일이다 보니까 아마 제 기억엔 근데 빨리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바로 예를 들어서 발인 날이 있으면 그 전날에 뭐 아침이라던가 뭐 그때쯤에 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개념이 되게 확실히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3일 장례식 하는 첫날은 이제 좀 진짜 친한 뭐 가족 친지분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빨리 오시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 이제 좀 지인들 뭐 친구들 이런 분들이 오시고 이제 발인 날은 보통 안 가죠. 그쵸. 제가 알기로는. 와도 엄청 새벽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발인이 장례식에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진짜 완전 멍청했죠 그때는. 왜냐면 날짜가 너무 친절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 장례식 문자나 이런 거 보면은. 맞아요. 그 뭐 어느 날 돌아가셨고 발인은 이때라 그래서 이때부터 장례식을 하나 보다. 준비 시간도 필요할 거고. 그렇게 멍청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그래서 못 갔죠. 근데 그때 그 굉장히 뭐 그 당시에도 미안했고 지금도 좀 기억에 남기는 한 그런 건데 뭐 그 친구랑 또 거리가 또 소원해져가지고 뭐 애매해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발인이라는 게 이제 정말 그 보내드리는 날인 건데. 저는 말씀 소원해졌다고 하니까 생각난 게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저는 좀 더 소원해지더라도 장례식을 간 거를 절대 후회한 적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결혼식은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경우의 수는 있으니까. 그죠. 근데 장례식은 한 번밖에 없죠. 저는 그거는 저에게 연락을 준 사람이면은 제가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고민이에요. 저도 아직 어머니 아버지가 다 살아 계신데 혹시나 제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친구까지 불러야 될까? 그게 조금 고민입니다. 물론 뭐 동네 친구나 고등학교 연락하는 친구들, 대학교 아니면 사회에서 만난 분들에게는 다 연락을 하겠죠.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 이제 가실 때 더 행복하면 좋잖아. 친구들 많이 와가지고. 근데 어디까지 어떤 정도의 친분까지 불러도 되는지가 좀 고민인데 지금 정현님은 이제 곧 결혼하시니까 다른 의미로 좀 고민이시지 않을까? 그죠. 일단 뭐 결혼 같은 것만 얘기를 하면은
제가 20대 때 뭐 한 초중반까지는 사람 인간관계 진짜 넓게 많이 했었다는 소위 말이죠. 인싸. 예, 그랬었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뭐랄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대 중반 즈음에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회의감을 얻게 되는 그런 뭔가 에피소드들이 있고 나서는 굉장히 인간관계에 좁혔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그건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막상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제 약간 애매해진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딴 사람들을 부르고 말고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는데 결론만 일단 얘기를 하면은 저는 예전부터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친한 사람만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연락을 받았을 때 고민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얘 결혼식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안 부르고 싶고 진짜 이제 얘 결혼식은 무조건 가야지 하는 사람들만 그냥 대충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뭐 카톡에 친구가 한 300-400명 있다면은 실제로 결혼식에 부를 친구들은 뭐 30명, 40명 정도 안쪽으로 특수부대 같이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어르신들 보면은 여긴 뭐 밥이 뭐 맛이 있네 없네 뭐 주차가 편하네 불편하네 막 이런 것들 얘기하실 만한 그런 분들을 안 부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제 기준에서는. 뭐 물론 부른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은 안 부르고 싶고 그냥 진짜 가까운 사람들만 해서 하고 싶다. 그게 어려운 것 같아. 항상 이제 청첩장 맨 밑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일일이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멘트가 확실히 결혼하는 입장이 되면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 초대해서 얼굴도 간만에 보고 뭐 소위 말하는 회수라고 하시죠 어른들. 그쵸. 회수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근데 그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애매한 친구를 부르면은 그 친구도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왜 연락을 하지? 그럼 또 경사니까 가더라도 최소 5만 원은 낼 거란 말이죠. 진짜 못해도. 그럼 5만 원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또 부담일 거고 그 부담 때문에 또 오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확실히 친한 사람만 불러야겠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스위스를 다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은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다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조금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그때가 되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첩장 모임 같은 것도 또 해야 되잖아요. 족발집을 가든지 고깃집을 가든지 네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결혼식 하면은 무조건 뒷이야기가 나와요. 결혼식장이 좋았니? 이쁘니? 잘생겼니? 뭐 누구는 뭐 그랬니? 몇 명이나 왔니? 화환이 몇 개니?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항상 들어왔어요. 어른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밥이 어떻니 많이. 가 이야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결혼식 하면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밥이 어땠냐? 이걸 많이 묻거든요. 밥이 어떠냐? 그러면은 대다수 맛있다고 해요. 나 먹어봤는데 맛있다. 근데 제가 그런 사람 중에 맛있는 곳을 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다. 대부분 비슷한 퀄리티였고 오히려 사촌 형이 성당에서 결혼했는데 엄청 큰 성당에서 결혼했거든요. 거기서 제일 비싼 라인을 시키셨대요. 거기가 맛있었다. 진짜. 네. 저는 결혼식 요새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 결혼식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네. 예전엔 항상 다 뷔페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뷔페는 그냥 딱 한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먹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런저런 뷔페를 저도 많이 가봤거든요. 비싸다는 뷔페들 뭐 신라호텔 뭐 뷔페 뭐 롯데호텔 뷔페 이런 거 먹어봐도 진짜 완전 약간 지나가는 얘기로 롯데호텔 뷔페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그런 비싼데 아니면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실 밥 같은 경우에. 근데 바로 하는 게 아니니까 또. 네, 그죠. 요새는 결혼식 가면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갔던 결혼식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자리에서 주는 것들, 뭐 코스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 저는 그게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거는 못해도 기본 빵 이상 그냥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고. 근데 또 제가 이제 결혼식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어르신들은 또 그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뷔페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많고. 게 좋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시간 내에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조금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길게 주시긴 하지만. 네.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보통 그런 코스로 나오는 뷔페는 제가 이제 알아보면서도 안 거지만
거의 다 그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싫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 잔치 분위기가 안 나죠. 그죠. 뭔가 소화도 잘 안 되고 잔치국수를 먹어야 잔치의 마무리거든요. 네. 근데 저번 주 결혼식은 완벽했던 게 스테이크가 나오고 그다음에 잔치국수가 나왔어요. 그런 센스가 것들도 있네요. 이제 있긴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그냥 보통 생각하는 그런 양식집에서 나올 만한 그런 코스들로 쭉쭉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근데 뭐 밥 자체는 저는 그러니까 먹을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결혼식 갈 때는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대단히 뭐 맛있는 걸 먹으려고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네. 결혼식 축하하러 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좀 맛있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쵸.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저희가 결혼식을 가면은 낮 시간대에 그렇죠. 보통 다들 많이 하시는데 뭐 아시겠지만 희무님은 좀 아닌데 프리랜서들 보면 대부분 다 낮에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12시, 뭐 1시 뭐 이럴 때 뭐 강남을 가야 되면은 무조건 막 10시에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사실상 막 밤새고 하는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입에 들어가니 많이 먹지도 않고. 맞아. 결혼식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음식을 되게 중요시해요. 근데 저는 저희가 음식은 좋아하지만 저도 결혼식장에서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장소만 기억에 남아요. 여기 그때 누가 결혼했던 데다. 아직도 제가 6년, 7년 전에 결혼한 그 한강진 앞에 야외 결혼식장을 기억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음식을 막 여기가 뭐 연어가 맛있었지, 고기가 맛있었지 이런 것보다 그냥 그때 얘가 이 결혼식장에서 했었지. 근데 결혼식장도 생각은 잘 안 나고 그냥 외관만 생각이 나요. 이번에 갔던 것도 축구장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쵸, 이런 데구나. 로케이션. 네. 음식은 뭐 그냥 특이하게 연어가 엄청 뛰어났고 나머지가 그냥 일반 뷔페 수준이긴 했는데 연어가 엄청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신랑이나 신부들이 등장할 때 너무 재밌게 등장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뭐 등장하는 거나 아니면은 콘텐츠 이런 게 기억에 남진 않고 뭐 축가 아무리 잘 불러도 그렇죠. 네,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네. 저는 그 외관이 진짜 기억에 남았던 식장 딱 한 군데 있는데 좋은 데 많이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지인이 됐든 뭐 지인의 지인이 됐든 그리고 저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뭐 연주를 하러 가는 일도 있을 거고 뭐 제가 축가를 부른 적은 없네요. 근데 이제 그런 뭔가 음악 관련된 걸 항상 하잖아요. 축가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이제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데는 딱 한 군데 저기 남산 올라가는 반얀트리 있는데 옆에 저기 그 자유총연맹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어떤 그 정치적 단체인지는 제가 모릅니다. 네. 저 정치적 그런 것도 없고. 네. 근데 거기가 진짜 예뻐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사돈의 결혼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랑 형이랑 저랑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갔었는데 거기가 진짜 다들 동의했던 게 진짜 외관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하면서도 알아봤는데 외관이 괜찮은 데는 이유가 있다. 엄청 비싸다. 네. 뭐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대충 7, 8천 했던 것 같거든요. 6, 7천인지 7, 8천인지 이유 없는 비쌈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이유가 있다. 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로케이션도 굉장히 자유총연맹 그게 딱 기억이 나면서 신기하네라고 생각했던 곳이 한 군데 있었고 그게 이제 저는 막 뭐 쉐라톤이나 막 그런 호텔 결혼식보다 훨씬 더 좋게 느껴졌어요. 뭔가 그 야외 같은데 실내인 그런 엄청 예쁜 데였어서 그거 정도만 기억이 나고 저는 중요하게 그냥 기억나는 건 딱 하나 정도. 근데 그것도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친한 사람 결혼식만 가니까 별로 신경은 안 쓰는데 굳이 따지면은 뭐 주차가 잘 되냐 정도만 좀 제가 결혼식 준비하면서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차를 운전을 해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주차를 뭐 발렛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결혼식장 안에 뭐 홀이 여러 개가 있고 이러면은 대부분 시간은 그죠. 거의 겹쳐서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별로 신경 써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뭐 부모님의 지인들은 뭐 주차가 잘 되니 안 되니 이런 거 신경 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런 건 딱히 그냥 주차는 그들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친구들이 이제 다 수원에 오는데 서울에서 수원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너무 주차가 오래 걸렸다. 네, 그거는 뭐 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길이 많이 막히고 주차가 오래 걸렸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주차가 오래 걸리면 그런 또 맹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여유 있게 딱 왔는데 결혼식을 좀 늦게 들어가게 돼서 막 못 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뭐 굳이 그런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이제 결혼식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밥도 기억나고 외관도 기억나고 이러는데 옛날에 이제 20대 초반만 해도 저희가 결혼식을 잘 갈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버지 쪽이나 아니면 친척 이렇게 결혼할 뭐 때만 형제 가는데 자매들의 네네. 이제 결혼식이라던가. 그때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항상 난 뭘 입어야 될까? 아, 그죠. 결혼식이든 복장. 장례식이든 경조사 때 뭘 입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둘 다 정장을 입을 날이 거의 없잖아요. 저도 정장 입은 날이 정장이라고 한 정장보다 그냥 진짜 비즈니스 캐주얼에 가까운 그런 걸 입은 게 졸업식들밖에 없어요. 거의 다. 뭐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고등학교 때는 뭔가 애들이 그런 게 있었어. 뭔가 어른이다 네.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흔히 말하는 가다마이라고 하죠. 가다마이. 네, 가다마이 같은 거 그냥 어디서 하나 사가지고 그냥 입고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할 때는 이제 좀 나이가 그래도 20대 중후반이 되니까 그냥 자켓 같은 거 깔끔한 거 입고 이러고 근데 이제 결혼식은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저는 또 미술을 했다 보니까 정장 입을 일이 없어. 근데 친구들은 웬만하면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정장이 최소 한두 벌씩은 있더라고요. 그죠. 왜냐면은 이제 회사 면접용이 있고 또 그런 데면서 평소에 한 번씩 입을 만한 정장 이런 게 뭐 있으니까 거래처를 만든다던가. 네, 걔들은 그런 걱정이 없는데 저는 항상 걱정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또 안 입는 옷을 굳이 몇십만 원씩 주고 산다? 너무 아까운데. 그래가지고 항상 고민이고 장례식도 이제 딱 해서 어떻게 내려가지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시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검은색 옷을 어떻게 찾지? 그냥 제가 이제 네이비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도 네이비를 입고 있죠. 검정색 옷이 잘 없어요. 그래서 검정색 자켓 하나 예전에 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만능 장례식용입니다. 왜냐면은 장례식은 와주는 것도 고맙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최소한의 예라고 생각해서 그죠. 그래서 최대한 자켓 검정색 자켓에다가 셔츠 입으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사촌 형이 결혼하니까 아버지가 제가 이제 조금 스트릿 패션을 입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혹시 정장을 사야 되지 않겠냐 제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구로 쪽인가요? 가산 쪽인가 거기 아울렛이 마리오 많잖아요. 아울렛인가요? 네, 그런 데 가서 진짜 많이 한 5군데 가가지고 다 입어봤어. 근데 핏도 이쁜 데도 있고 가격도 뭐 20-30이면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만두 먹으면서 거기 만두 맛집이 있어가지고 네. 먹으면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를 결혼식 때 또 입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 결혼식 때 아니면은 다른 사람 장례식에 갔을 때 입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불편해서 못 입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제발 좀 사라고 용돈을 주시면서 결국 제가 좀 비즈니스 캐주얼인데 조금 비즈니스에 가까운 브랜드 거를 샀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봤을 땐 정장 같은데 진짜 정장은 아니니까. 근데 그거는 뭐 제가 결혼식 때마다 지금 입고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스트레스긴 하더라고요. 그죠. 결혼식은 몇 달 전에 알려주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면 20대 때 이제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더러 있죠. 예. 이제 그런 친구들 혹은 뭐 20대도 아니고 막 고등학교 때 막 부모님 돌아가신 친구들도 있고 이럴 그쵸. 때 예. 그럴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죠. 이제 특별히 뭐 결혼식 때 입어야 될 복장이나 장례식 때 입어야 될 복장이 없다 보니까 안 튀는 옷. 예, 그죠. 그냥 완전 뭐 장례식은 당연히 그냥 검은색 그냥 그런 거 입고 네. 저도 그냥 뭐 그런 가다마이 같은 거 검은색 네. 그런 그 한때 막 모나미 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입고 갔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결혼식은 진짜 솔직히 뭐 머리코 가도 상관없다라고 너무 튀는 것만 아니면 그렇죠. 사실 관계없지 않습니까? 흰색 이런 거 입으면 안 되니까 빨간색이나 너무 네. 그 신부만 흰색을 입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암묵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릴 때도 그 정도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평범한 거 입고 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민하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그때쯤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형도 한 30인 거예요. 그때쯤 결혼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그거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뭐 혼주는 아니지만 그 네. 가족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저도 앞에 이제 서 있죠. 그죠. 네. 그런 거 해야 되니까 이제 정장을 그때 맞췄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계속 입고 다닙니다. 이제 그때 제 기억에는 까만색이랑 네이비랑 그거를 둘 다 맞췄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래서 그냥 결혼식 갈 때는 웬만하면 네이비 정장을 입고 이제 장례식 갈 때는 그냥 까만색 정장을 입으면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완전 편리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어렸을 때 제 돈 주고 안 샀으니까 이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약혼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에서 절대 거의 볼 수 없는 약혼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맞췄던 정장이 또 그때 쥐색으로 맞췄어요. 네. 그 정확히 말하면은 완전 그 까만 쥐색 아니고 약간 밝은 차콜 같은 그 정도의 느낌의 그 정장을 맞췄었는데 이제 약혼식 때 입을 거를 샀다 보니까 그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생각에는 그 결혼식 가면은 이제 그 차콜 아니면 네이비를 입을 거고 이제 장례식은 무조건 까만색 정장. 이제 물론 이제 그게 고등학교 때 맞췄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낍니다. 이제 살도 많이 쪘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어찌 됐던 간에 그 잠깐이니까 사실 뭐 그렇죠.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뭐 제가 정말 무슨 각별한 사이 아니면은 뭐 2시간 이상 있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장례식은 최소 1시간, 뭐 그죠. 결혼식은 식이랑 식사까지 합쳐봤자 2시간. 네, 그죠. 이니까. 예. 그 정도는 뭐 버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피팅한 그 핏한 감이 그래서 유니폼이 주는 그런 편리함이 있어. 교복 같이. 그죠. 그래서 뭐 딴 얘기지만 또 그 참 교복 입고 다닐 때가 어떻게 보면 편했던 게 아니었나. 그 지금은 뭐 제가 이 복장으로 항상 거의 다니는 것 같은데 후드티에 청바지 입고 다니는 게 디폴트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교복? 요즘에 교복을 안 입죠. 요즘에. 그죠. 교복 없는 것 같아요. 저 교복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이비, 스마트, 엘리트. 또 교복만이 주는 또 그 맛이 있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 나이 때는 그거 입는 게 제일 예쁜 건데 참 다들 막 어떻게든 꾸미고 싶어하고 그런 게 있었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거 하면은 보이지 않는 뭔가 걱정들이 많다. 뭐 일단 축하나 위로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걸 가기 위한 위로를 해주기 위한 축하를 해주기 위한 뭔가 숨은 노고들이 꽤나 있다. 그죠. 돈도 자본주의적으로 돈 부조라고 하죠. 이제 저희 부모님은 부주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부조도 있을 거고 옷도 있을 거고 이제 뭐 간에 만에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결혼식이 12월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올해 12월이요? 네. 특이하군요. 이제 뭐 예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근데 이제 거의 말일에 가까워서 참석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네요. 12월. 시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결혼식장 처음에 말한 것처럼 구하기가 어려워서 예약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예전에 결혼식장 가면 항상 11시부터 12시 반이었어요. 늦어도 12시 반이었어요, 시작이. 근데 요즘에는 1시 반, 최근에는 3시 걸 갔다 오고 뭐 5시도 등장하고. 제가 저번 주에 5시 식을 갔는데 진짜 좋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5시는 좋습니다. 저는 2시, 3시는 되게 애매하죠. 그들이 원해서 한 시간 아니겠으나 3시, 2시가 애매한 게 점심을 안 먹고 가기엔 배가 고파요. 근데 먹고 가면은 못 먹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뽕 뽑기란 게 있지 않습니까? 5만을 내더라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애매하다. 근데 그걸 먹고 나면은 저녁 시간이거든. 끝나면. 그럼 또 그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되게 많고. 그죠. 누구를 불러야 되냐 이런 게 있고. 장례식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경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없죠, 친구들이 다 연락을 애매한 시간에 준 거 보면은 다 경황이 없었다. 노환으로 막 저희가 막 5, 60대가 돼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 자연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저희 나이 때에 그건 이제 보통 다 뭔가 그게 있으니까 뭐 질병이 있으신다던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경조사 얘기를 좀 나눴는데 뭐 이제 저희가 30대니까 확실히 경조사가 많아지니까 이런 얘기를 좀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얼마 내실 거예요?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얼마 낼까요? 얼마 낼까요? 이런 거 제가 많이 묻잖아요. 그런 거 묻듯이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경조사를 논할 나이가 됐다. 서로의 가치관이 생길 나이가 됐다. 그러니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인간관계가 저는 뭐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좁혀졌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좀
그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은 모르겠습니다. 결혼식만 놓고 봤을 때 결혼식은 이제 진짜 안 가는 게 맞다. 뭐 이거 왜 나한테 보내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조금 드라이한 사회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또 더 있는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뭔가 경조사 얘기를 좀 해보고 다행히도 저는 결혼식이 앞으로 좀 길게 남았다. 네, 그게 다행이고 장례식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다. 그죠. 이거는 뭐 제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장례식은 최대한 제 친구들을 통해서 소식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최대한 안 오면 좋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벌써 이제 좀 날씨도 어두워지고 식사나 하러 가시죠. 이제 시간이 밥 먹을 시간이 돼서. 네, 이제 슬슬 오늘도 이런 다른 얘기 좀 하고. 네. 그러면 저희는 밥 먹으러 가보는 걸로. 네.